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깊은 통찰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안에 쥔 작은 동전 하나가 어떻게 한 제국의 운명을 좌우하고 나아가 오늘날 세계 경제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간여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역사의 교훈을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귀한 깨달음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기 1050년, 활기 넘치는 베네치아의 한 상인이 되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손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금화, 솔리두스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금화는 지난 700년 동안 화폐 세계에서 신뢰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23에서 24캐럿, 순도 95, 8%에서 99, 5%에 이르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동전은 세대가 바뀌어도 그 가치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 명성은 흠집 하나 없이 찬란했습니다. 솔리두스는 전설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페르시아까지, 레반트에서 스리랑카에 이르기까지 상인들과 왕들은 두말 없이 이 금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중세시대의 달러였고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믿고 모두가 의지했던 보편적인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손에 쥔 이 금화는 어딘가 이상합니다. 미심쩍은 기분에 환전상을 찾아가자 당신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됩니다. 이 금화의 순금 함량은 고작 87, 5%, 700년간의 신뢰에 첫 균열이 생긴 순간입니다. 비잔티움의 황제들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불과 30년 안에 그 가치 하락은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됩니다. 솔리두스의 순금 함량은 87, 5%에서 순식간에 33%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국제 무역상들은 더 이상 이 금화를 받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베네치아는 솔리두스를 대체할 자체 통화, 두카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의 미국, 그리고 세계 경제를 향한 서늘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솔리두스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은 것은 제국의 심장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기 무려 249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금융 붕괴가 먼저 왔고 정치적 붕괴는 필연적으로 그 뒤를 따랐을 뿐입니다. 솔리두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융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되어 온 교훈 중 하나입니다. 기축통화는 외세의 정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로부터 스스로 자초한 화폐 가치의 하락, 감당할 수 없는 군사적 팽창, 그리고 생산 능력의 침식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이야기를 위대한 화폐가 탄생했던 사세기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솔리두스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로마의 1파운드 금, 약 326, 6g으로 72개의 주화를 만들었는데 각 동전은 24 그레코로만 캐럿, 즉 약 4, 5g의 순금 무게를 가졌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순금이었지만 중세 시대 재련 기술의 한계로 평균 23캐럿, 즉 95, 8%의 순도를 유지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준이 수세기 동안 흔들림 없이 지켜졌다는 사실입니다. 4세기부터 10세기까지 무려 700년 동안 솔리두스는 무게, 크기, 순도면에서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비잔티움의 황금은 곧 신뢰와 동의어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콘스탄티노플에서든 알렉산드리아에서든
안티오키아에서든 그 가치가 일정했기 때문에 이 금화를 믿었습니다. 그 영향력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5세기와 6세기에는 발트해 지역의 모피와 교환되었고 7세기에는 프랑스, 스칸디나비아, 독일, 발칸반도, 러시아,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머나먼 스리랑카에서도 이 금화가 출토되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황제 치하의 전성기의 비잔티움 제국은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북아프리카와 중동 일부를 포함한 지중해 대부분을 장악하며 솔리두스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영광에도 어둠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7세기부터 제국은 거센 침략의 파도에 직면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시리아와 이집트를 약탈했고 아랍인들은 북아프리카로 진격했습니다. 서고트족은 스페인의 영토를, 롬바르드족은 이탈리아를, 슬라브족은 발칸반도를 잠식했습니다. 제국의 영토는 3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 아랍의 정복은 제국의 가장 부유한 속주였던 이집트와 시리아를 빼앗아갔습니다. 이곳은 제국의 세금 수입원이자 곡창지대, 즉 경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제국은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줄어든 인구에게 더 높은 세금을 걷거나 감당 못할 빚을 지거나 아니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결국 가장 손쉬운 유혹이었던 화폐 가치 절하가 선택되었습니다. 1030년대 로마노스 3세 황제 시절부터 솔리두스의 금 함량이 미세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점진적이었던 이 과정은 곧 재앙적인 속도로 빨라졌습니다. 1042년에는 21캐럿, 즉 87, 5%였던 금 함량이 1059년에는 18캐럿, 75%로 떨어졌고 1081년에 이르러서는 30% 근처까지 추락했습니다. 불과 36년, 한 세대가 채 지나기도 전에 700년의 신뢰를 자랑하던 솔리두스는 87, 5%에서 33%로 붕괴했습니다. 국제상인들은 비잔티움의 동전을 거부했습니다. 수십 년마다 가치가 반토막나는 화폐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수백 년간 쌓아올린 신뢰의 탑이 수십 년 만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1092년 알렉시오스 1세 황제가 개혁을 시도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솔리두스를 폐기하고 85% 순도의 새로운 금화 히페르피론을 도입했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세울 수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비잔티움 황제들이 기준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04년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제4차 십자군이 본래 목적지였던 이집트 대신 콘스탄티노플을 무자비하게 약탈한 것입니다. 제국의 보고는 텅 비었고 영토는 십자군에게 분할되었습니다. 이후 제국은 예전의 부와 영광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계속되었고 14세기에 이르면 금 함량은 11에서 15캐럿 사이를 오갔습니다. 마침내 제국의 심장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함락된 것은 1453년. 솔리두스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상실한 지 249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금융붕괴가 국가붕괴에 한참 앞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리두스를 대체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베네치아의 두카트였습니다. 비잔티움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자 1284년 베네치아는 99, 47%라는 경이로운 순도를 자랑하는 두카트를 발행했습니다. 피렌체 역시 비슷한 시기에 플로린을 만들었지만 15세기와 16세기 국제무역의 중심은 두카트였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더 우월한 대안은 빠르게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제 이 오래된 이야기를 오늘날의 현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솔리두스는 80년 만에 24캐럿에서 8캐럿으로 추락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1944년 금과 연동되었지만 1971년 금본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명목화폐가 되었으며 2008년 이후 수조 달러가 넘는 돈을 찍어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여러 전선에서 끝없는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800개가 넘는 군사기지를 유지하며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등 수많은 분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비잔티움은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에게 빼앗겼습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무역 패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제조업의 붕괴와 막대한 무역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베네치아의 두카트와 피렌체의 플로리니 솔리두스를 대체했듯 오늘날 우리는 브릭스의 대한통화 구상과 디지털 화폐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달러의 지위에 도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비잔티움의 화폐 붕괴는 척같이 하락부터 거의 쓸모없어지기까지 약 8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금본위제를 떠난 1971년으로부터 2025년이면 54년이 지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그 결과가 결코 순탄치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심 교훈은 이것입니다. 기축통화는 제국 자체가 무너지기 훨씬 전에 붕괴합니다. 신뢰가 침식되고 과도한 군사비 지출이 국력을 소진시키며 생산 능력이 쇠퇴합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한번 상인들이 더 나은 대안으로 옮겨가면 어떤 개혁도 잃어버린 신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700년의 신뢰가 단 80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복도를 울리는 솔리두스의 황금빛 경고입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과거의 거울을 통해 현재를 성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깊은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교훈이 현재 여러분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